예,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부터는 우리 전반적인 경제와 이 사회가 기존 상태로 회복을 하고 원상복구가 진행이 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좀 됐으면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런 부동산 가격에 대한 이슈들을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자면 코로나 이전의 어떤 부동산, 특히나 서울 아파트 시장의 상황은 그전까지 유동성의 힘으로 굉장히 밀어붙었었던 이 가격들이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크게 빠르게 개선이 되면서부터 이제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발표가 되기 시작을 했었고요. 또 그와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20번 넘게 진행됐었던 부동산 전방위적인 이런 규제책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이 아니라 조금씩 줄어들면서 어느 정도는 주요 재건축이라던가 고가 단지들 위주로 해서 일순간 가격대들이 한두 건씩 크게 하락한 상태에서 거래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게 바로 2019년 연말에서 2020년 코로나 이전 혹은 직후까지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수상으로는 그냥 횡보하는 것처럼 나타나는데 이 기간 동안에 강남에 있는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가격이 조정이 된 바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부터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가 이 시장을 덮치면서 부동산 시장뿐만이 아니라 뭐 주식이건 비트코인 시장이건 혹은 뭐 채권, 금, 뭐 이런 전방위적인 투자 자산 시장에서 굉장히 큰 폭의 자산 가격 상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풀려있는 이런 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재가치를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이 시장 속에 많이 들어가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반사이익을 누렸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어떤 길들은 그동안 풀렸었던 돈들을 하나씩 회수해 나가면서 누구를 대상으로 세수를 확대해 나갈 것이냐, 즉 증세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들 중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코로나의 극복이 되더라도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누군가는 가격은 지금 상태에서 더 이상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고 한동안 하방으로 압력을 굉장히 크게 받을 것이다. 즉 하락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각각의 근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보고 제가 보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앞으로 몇 년간 더 상승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정책적으로 앞으로 뭐 서울시장이건 대선이든지 간에 단기한 1, 2년 사이에 있는 이런 선거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정책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이 시장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민주당 특위가 발족이 되고 그 안에서 내고 있는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들을 보자면 실수요자에게는 오히려 더 대출의 문을 열어주는 형태로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가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준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부분만 보실 게 아니라 너무 급하게 많이 올라가 있는 가격에서 무리한 빚을 껴서 이 시장에 참여하게 만드는 형태, 즉 표심을 위한 어떤 그런 정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조금 들기는 하는데요.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이제 서울시장으로 당선되신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가장 중심적으로 추구하시는 사업이 정비 사업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이런 상품들을 위주로 해서 일부 상승폭을 꽤나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승을 주장하시는 분들께서 사용하시는 근거고 또 한 부분, 이제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고 가시화됨에 따라서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라던가 이런 주요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주요 제조업 기술주 같은 그런 기업들을 위주로 해서 상당히 큰 성장이 기대가 된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개개인들, 그런 회사들에 다니시는 분들의 소득 역시도 증가할 것이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의 의견을 표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회복의 시나리오 중에 가장 신빙성 있는 시나리오로 제시되는 게 바로 K자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소득시장 그리고 또 노동 고용 시장에서 상당히 소외되는 계층이 많이 늘어나게 될 그런 경기회복 시나리오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이 사회로 봤을 때는 이 소득 증가라고 하는 건 긍정적인 영향이겠지만 반면에 그 소득 증가 속에 가려져 있는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계층이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이 세금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릴 때 다주택자가 시장에 새롭게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양도세 중과를 굉장히 크게 해놨는데 이 양도세 중과가 기존에 먼저 시장에 탑승해서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분들 대상으로도 적용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의 재구주택, 기존에 있는 주택들의 공급이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되면서 여기 형성된 가격을 밑으로 끌어내리기를 기대를 했지만 공급이 오히려 더 안으로 매물이 점점 잠김 현상이 나타나면서 공급은 줄어들고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려고 했지만 다행히도 수요도 같이 이런 식으로 줄어주면서 가격은 유지가 되는데 거래량만 여기서 이렇게 크게 줄어버린 그게 지금 시장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수요자가 이 시장에 더 탑승을 많이 하게 될 경우에는 가격이 더 큰 폭으로 오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로서 이런 부분들이 사용이 되곤 합니다. 이제 반대로 하락에 대한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리보자면 하락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금융시장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크게 예측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기존까지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전 세계적인 위급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풀었었던 수많은 돈들이 앞으로는 나중에 올 위기를 위해서 다시 시장에서 빨려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상태가 이제 눈앞에 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도 뭐 미국 재무부 장관이시라던가 아니면 연준 의장이시라던가 이런 분들께서 앞으로 유동성에 대한 축소 계획들을 하나씩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번 주였죠. 이번 주에 말씀하신 뭐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의 테이퍼링 언급이라던가 아니면 국채 매입, 회사채에 대한 매각이라던가 그리고 또 금리 인상을 앞당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발언들, 이런 부분들이 자산 가격에 대한 버블 현상을 상당히 많이 우려하면서 내뱉으신 그런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비용을 보유하고 계시는, 많은 대출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현금 상환 능력, 상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에서 레버리지를 많이 줄이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격 하방 압력이 상당히 크게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양극화로 인해서 사실 소득이 늘어날 대기업 위주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전체 우리 국민 중에서 5% 10% 남짓밖에 안 된단 말이죠. 상당수의 대부분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자영업자 혹은 뭐 중소기업들 아니면 프리랜서들 이런 식의 약간 소득 수준이 낮은 형태로 가게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시장을 떠받들어줄 거래량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을 바라볼 때 보유세를 너무나 많이 늘려다 보니까 다주택자분들 중에서 이 보유세 감당하지 못하시고 연말에 종부세 고지서 받고 나서 매각에 대한 욕구가 커지실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자, 앞서 제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슈들을 쭉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한번 소개를 드려봤는데 제가 보는 이 시장은 그렇습니다.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가격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 것만큼은 누구도 부인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에서 더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시장에 풀린 돈들이 단기간에 한 번에 빨아들여지는 게 아닌 이상에는 심리적으로 이 시장을 자극할 만한 이슈들이 하나씩 툭툭 던져지게 되면 이 시장 가격은 조금이라도 더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상승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말처럼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시장이 뭐 몇 개월 혹은 1, 2년 정도로 더 견인할 수는 있겠지만 다주택인 상태에서 매각을 하셔야만 하는 그런 분들은 내가 이 기간 동안에 최고점을 찍는 걸 보고 나서 팔겠다. 이래버려서는 절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고점에서 하락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왜 전환이 되느냐 하면 거래가 없기 때문에 전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가더라도 그거에 대한 대응은 보다 빨라야 된다는 점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고 또 두 번째로 이 시장에 새롭게 탑승하시는 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시장에서 아파트를 매입해서 내가 이득을 볼 수 있으신 분들께서는 사실 무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 매입하시는 분들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으로서의 중과세, 보유세 증가라든가 이런 비용 인상들을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이 과거 있었던 규제 속에서 다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투자로서 다주택 보유하시려는 분들은 이 시장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전반적인 투자, 앞으로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망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단기간 내에 제가 전부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과 모레 있는 세미나에서 제가 보다 자세하게 앞서 말씀드린 이런 거시적인 환경과 더불어서 개별적인 상담까지 제가 진행을 해드리고자 하니까 미리 예약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